점점 이 기술의 사용법이나 가능성들을 사람들이 발굴해 나가는 단계라고. 다 주어진 환경에서 설정된 환경에서 그동안에 너무 당연시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새로 정의할 수 있는 저희가 블록체인 관련돼 가지고 설문을 받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굉장히 심오한데요. 탈중앙화가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는데 탈중앙화는 정말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중앙화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보다 좀 더 탈중앙화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 거지, 완전한 탈중앙화라는 건 사실 정의하기도 힘들고 좀 너무 이상적인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보다는 더 탈중앙화가 되겠는데 이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는 거네요. 너무 이상적인 탈중앙화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접어두고, 이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라는 어떤 특성에 의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믿고 쓸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위해서 탈중앙화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탈중앙화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체인의 영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진 질문인데요. 이런 탈중앙화도 결국 고래들을 위한 것 아니냐. 고래들이나 아니면 뭐 돈이 많은 VC들이나 이득도 뭐 그쪽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트위터 대표님이었나요? 아마 그분이 제일 처음으로 좀 대중적으로 이런 비판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 산업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래도 그 리스크를 좀 안고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VC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각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잭 돌시 트위터 대표님께서 되게 멋진 밈을 리트윗하면서 조금 시작된 논의인데, 어떤 밈이죠? 부자가 큰 물을 먹고 파이프에서 새는 물을 개미들이 먹는 짤이 있었죠.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네, 항상 먼저 접하는 쪽들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간과 리소스의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 불균형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런 영상을 우리가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알려드리고 더 많은 형평성을 위해서 저희가 정보들을 많이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형평성이니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웹3의 성장성?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산업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러 탑들이 쌓여지고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서도 약간 성공적인 모델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델들을 좀 답습하는 것들이 좀 카피를 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새로운 시도들이 많았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의견이고요. 되게 많은 성공과 실패들이 나오면서 아마 많은 우리가 레슨앤런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험들이 계속 뒤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 이전에 성공 사례만 보고 조금 과도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인프라 사업자로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성공과 실험들을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또 참여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우선 저희라도 이것들을 잘 갈무리하고 정돈해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께 올바른 정보로 전달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미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웹 2.0 너무 자연스러운데 웹3도 우리 일상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올까요? 그럼 믿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거겠죠? 네, 그렇죠. 언제 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웹2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졌고 편리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 온 건데. 맞아요. 저는 웹으로는 그냥 홈페이지만 보는 거지 제가 웹으로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그러니까 인터넷의 역사상 봤을 때 처음 인터넷의 본질은 연구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그러니까 보고 듣고 사고 배우고 이런 것들을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점점 새로운 도구들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된다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크립토 네이티브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탄생하고 이제 이 씬을 접하게 될 텐데, 저희 아들이 TV를
터치하고 클릭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규제가 없지만 이게 현실 세계하고 맞닿는 순간 이제 규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규제 측면에서 이게 뭐 현실성이 있는지 하고 뭐 난관은 어떤 게 있는지 규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이제 규제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가 이렇게 새로운 웹3에 적합한지 여부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웹3 세상에 맞는 또 그 나름의 또 규제가 어떻게 새로 나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결국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규제가 기술의 발전을 도와주면서도 사람들의 피해를 잘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만 생긴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게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최소한의 규제는 만들어지고 있죠. 뭐 자금 세탁 방지법이나 뭐 트래블 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있고요. 점점 뭐 융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웹3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이게 자금 쪽이나 뭐 투자 유치나 이런 쪽에 좀 너무 그쪽으로만 많이 활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 집중하다 보면 유저는 안 보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사용자들은 소외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변화 중에서 현재 가장 파워풀하게 사용되는 곳이 이제 금융권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 근데 어떻게 보면 기술을 하는 입장에서 블록체인은 멈추지 않는 데이터 저장소잖아요. 네네. 거기에 지금 그 데이터 쪽에 레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금융 원장이 들어가서 이 돈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그런 쪽 측면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킬러 뎁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발굴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뭐 ICO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런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썼었고 또 디파이라는 또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 근데 이 금융 서비스가 파워풀했던 건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비즈니스 영역의 그 전문가들의 영역이 개인들한테 공개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피해자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조금은 어려운 상태를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정말 좋은 기회들과 정말 좋은 서비스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NFT라고 해서 기존에 고생을 많이 하시던 그런 창작자분들이나 창작 세계에 또 어떤 그 사회적인 불평등한 구조들이 있었던 것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으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점점 이 기술의 사용법이나 가능성들을 사람들이 발굴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술에는 여러 가지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킹을 방어하는 것들도 있고 NFT나 DAO를 한다든지 노드를 관리한다든지 블록체인 스토리지를 좀 절약한다든지 여러 기술들이 다 같이 발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라이트를 받는 게 돈과 관련된 것들이 하이라이트를 많이 받다 보니 그쪽이 더 부각되고 사실 그쪽이 더 크기도 하고요. 하는데 그 밑에 쭉 레이어에서도 많은 것들이 같이 발전하고 있어서 거기만 있는 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사실 블록체인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사실 지금 사용자들이 얼리 어댑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초기 투자자 형태를 띠기도 있기도 하거든요. 토큰 형태로.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산업과 좀 구별되는 면이 아닌가.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왜 일반인은 어려운가요, 블록체인이? 왜 진입장벽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부모님은 왜 비트코인을 못 사시나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뿐 아니라 왜 저희 어머니는 블록체인 웹3의 혜택을 누리기가 좀 어려운가요? 지금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사실 너무 빠르고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들도 아침에는 한국 보고 밤에는 외국 보고 이러면서 잠을 안 자고 따라가고 있는데도 이 많은 정보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수집이 뭐 100% 된다라고는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컨센서스보다는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아직은 기술 자체의 원천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논의가 아직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부터 저희의 가장 큰 고민도 이 업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도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밈처럼 많이 돌았잖아요. 네네.
아직도 굉장히 완벽히 성숙되지 않은 기술임에는 맞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영역도 되게 많은 거고, 다만 더 많은 분들, 특히 웹2 쪽에서 정말 사용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오신다면, 왜냐하면 저희는 맨날 암호학, 뭐 P2P 이런 거 보니까 사실 UX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많이 모자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오시면서 함께 사용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 더 개선된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업계를 바라보는 이제 뭐 좋은 시선도 있고요, 부정적인 시선도 있고, 사실 우려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엄청 멋진 정원이 나오려면 잡초도 필요하다. 산업을 완벽한 형태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되게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과정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시각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시각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지금 그냥 균형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각계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기술뿐만 아니라 법 쪽에서도 그렇고 산업계에서 도 그렇고,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한할 거냐라는 거는 개인의 가치 판단이라서, 어쨌든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봐야죠. 인식도 많이 바꾸는데 저희가 올바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저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웹2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웹2 이전부터 왜 은행 대출 금리는 몇 %로 정해져 있고, 왜 송금 수수료는 왜 이렇게 비싼지 500원인가요? 내가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의 드랍 확률은 0.1%라고 하는데 정말 0.1%는 맞는지 하고 몇 명이 드랍을 했는지, 그 정보도 사실 독점 의미고, 0.1%라고 정한 것도 독재고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다 주어진 환경에서, 설정된 환경에 세상을 살았고요. 근데 웹3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많이 열리다 보니 기회도 많고요. 그동안에 너무 당연시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새로 정의할 수 있는 찬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드랍률을 네. 개인들이 검증할 수 있는 거랑, 어느 마트에서 뭐 당첨자 뽑았을 때 네. 이게 제대로 뽑힌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뭐 블록체인을 쓰면 사실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가지고, 분명히 쓰일 수 있는 곳이 많이 발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로빈훗이 개미들의 거래 내역을, 거래를 실행되기 전에 고래들에게 먼저 제공해주고 그 정보를 팔잖아요. 그렇게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하나씩 없어진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되게 기본이 되는 근원적인 질문인데, 사실 일하다 보면 사실 이런 질문을 잊고 좀 기술적인 거에 매달리거나 특별한 분야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좀 중요한 질문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는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고,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서, 뭐 저희가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노력해서 풀어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좋네요. 네. 이번 질문을 통해 가지고 사실 저 처음에 블록체인에 들어왔다거나 했던 이제 초심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이런 질문을 갖는,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주 있었으면은 뭐 저희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답변해 드리는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